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성공을 괴로운 일로 만들어 왔기 때문은 아닐까?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고 해서 피곤한 눈을 억지로 뜨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성공한다고 해서 몸이 무너져도 알람을 끄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반복해서 적으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문장을 숙제처럼 100번씩 적었습니다. 분명 성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책이 싫어졌고 아침이 두려워졌고 목표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제 뇌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새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괴로워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오늘의 나는 희생되어야 한다. 힘들지 않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강범구 작가의 부의 역설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공에서 멀어지는 현상. 저자는 이것을 부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좋은 습관도 억지로 반복하면 나쁜 뇌를 만들 수 있는지, 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힘든 현실을 연장하는지, 그리고 노력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노력하고 싶어지는 뇌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성공을 고통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자는 책을 읽으니 나도 읽어야 하고, 성공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니 나도 일찍 일어나야 하며, 대단한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으니 나도 지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만 가져왔지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이 궁금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읽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시간이 좋아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뒤처질까봐 몸을 끌어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행동이지만 뇌에 저장되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뇌에는 독서는 즐겁다가 남고 다른 사람의 뇌에는 독서는 고통스럽다가 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반복하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자는 제한신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루를 힘들게 보내야 성공할 수 있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매일 정해진 숫자만큼 영업전화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얼핏 성실하고 올바른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나를 계속 죄책감에 빠뜨리고 의지력을 소모시키며 한 번 지켰을 때의 기쁨보다 지키지 못했을 때의 자책을 더 크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칙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철창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 역설에서 말하는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문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을 성공의 원인으로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하는 노력과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노력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실제 사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한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학이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부담과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생각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넬 대학교 식당에서 한 학생이 접시를 공중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접시는 빙글빙글 돌면서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파인만은 그 움직임이 그저 궁금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접시의 회전과 흔들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난하듯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는 그런 쓸데없는 계산을 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파인만은 다시 어린아이처럼 물리학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난 같은 탐구가 전자운동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고 훗날 노벨상을 받은 양자전기역학 연구와도 연결되었습니다. 파인만은 당시를 회상하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듯 즐겼는데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목표로 접시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바라봤고 재미가 몰입을 만들었으며 몰입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순서는 반대입니다. 즐거움이 지속하게 만들고 지속이 실력을 만들며 실력이 결국 성공에 가까운 사람을 만듭니다. 몰입을 연구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식을 통제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성공의 출발점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느냐가 아니라 내 의식에 무엇을 오래 머물게 했느냐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부족함을 오래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오래 바라봤습니까? 실패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하루를 채웠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습니까? 우리 뇌는 내가 반복해서 주의를 보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남의 험담과 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에서 못마땅한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자주 떠올리면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과 정보와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주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주의와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의 역설에는 벤저민 리벳의 유명한 실험도 등장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손가락을 움직였고 연구진은 뇌의 준비 전이와 참가자가 움직이려는 의도를 자각한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결심했다고 느끼기 수백 밀리초 전부터 뇌의 준비 활동이 시작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이 실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리벳 자신도 마지막 순간에 행동을 멈추거나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번 모든 행동을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과 감정, 습관과 내면 언어가 의식보다 먼저 나를 특정 방향으로 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매 순간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내면의 기본값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릿속이 맑아져서 좋다. 나는 몸을 움직일 때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책을 반드시 1시간 읽겠다고 다짐하기보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오늘은 단 한 문장만이라도 내 삶을 바꿀 문장을 만나고 싶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때 가장 즐거운가? 내면 언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붙어있는 감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좋은 습관에 고통을 계속 연결하면 뇌는 그 행동을 피하려 합니다. 반대로 작은 만족과 즐거움, 의미를 연결하면 의지력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좋은 습관을 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를 보지 말아야지라고 반복하면 머릿속에는 계속 휴대전화가 남습니다. 험담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할수록 다른 사람의 단점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비우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잠들기 전 의미 없는 영상을 보는 시간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궁금한 책이나 편안해지는 음악을 가까이에 두십시오. 불평을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서 괜찮았던 장면 하나를 찾으십시오. 나쁜 생각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데 힘을 다 쓰지 말고 좋은 생각이 머물 자리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목표 뒤에 붙어있는 고통의 조건을 지워보십시오. 성공하려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맑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원하는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통장에 찍힌 숫자만 떠올리지 말고 그 돈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누구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는지 그려보십시오. 셋째,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은 가장 작고 즐거운 단위로 줄이십시오. 책 1권이 아니라 한쪽, 운동 1시간이 아니라 산책 10분, 목표
100번 쓰기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문장 한 줄이면 됩니다. 작은 행동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뇌가 이 일은 괴롭지 않다고 다시 배우는 순간 작은 행동은 반복되고 반복은 결국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라는 말을 현실을 외면하는 주문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오늘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답게 오늘 하나를 선택한다. 진짜 상상은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자연은 불필요하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과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지 증명하며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력의 방향을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성공하려고 자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의 중력을 바꾸는 것. 그러면 행동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무조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내 뇌를 길들이고 있는가? 성공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성공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는가? 부의 역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공은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길들인 사람에게 가까워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조차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너무 오래 자신을 몰아붙였다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보다 원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그 한 가지를 남겨보십시오. 말로 꺼내는 순간 새로운 내면 언어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도 원하는 삶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가 좋은 책과 깊은 생각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